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누가 들어왔다? 동그라미 3번. 중국 군대가 개입을 했다. 사실 중국이라고도 하기 싫어. 중공군, 중국 공산당이지 뭐 이때는. 중공군이라고 하고 싶은데 괜히 그거 할까봐 좀 지울게요. 감기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세요. 그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북한 군대가 어떻게 해? 스물스물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 군이랑 유엔군이 자꾸 중국군한테 오도 가도 못하게 갇힌 상황이 된 거예요. 특히 여기 쪽 애들. 여기 쪽 애들은 완전 중국군한테 포위돼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거보다 더 중국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때 당시에 뭐가 문제야? 중국 애들이 막 때려오거든요. 처음에 35만 명, 전쟁 끝낼 때까지 135만 명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확실하지도 않아요. 지들이 뭐 자료를 그렇게 오픈하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135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왔는데 문제는 중국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 동네가 추워. 머리 아픈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황당한 건 이런 거예요. 6월 일찍 들어온 애들은 6월 달에 들어오거든요. 6월 달 뭐 전쟁 일어난 지 며칠 안 됐을 때부터 이제 일본으로부터 미국 군대가 막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의 기온이라면 뭐 최고 기온 거의 40도 정도 되는 더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 4개월, 5개월 만에 이 북한에서 맞이하는 기후는 어떠냐? 영하 20도, 30도, 영하 37도까지 찍힌 적이 있을 정도로 이 북한 지역의 강추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온몸에 막 동상 환자들 막 속출하고요. 뭐 기름으로 움직이는 거,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를 움직이지도 못해요. 기름이 막 완전 끈적끈적해져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스프링 같은 것도 얼어가지고 총알도 안 나갈 정도? 뭐 그런 상황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인들로서는 황당한 거지. 물론 뭐 미국의 추운 데는 되게 춥고 더운 데는 되게 더운데 걔들은 더우면 계속 덥고 추우면 계속 춥거든. 우리나라 같은 일교차가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미국처럼 땅이 넓나. 황당한 거야. 알겠죠? 근데 중국군은 포위를 해가지고 얘들이 여기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도망가야겠다, 피난하자, 철수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운동장 아니다. 말수나 손 꽉 잡아래. 여기 운동장 아니다. 우리 그 영화 국제시장의 첫 장면이 바로 이거지요. 흥남 철수 작전. 그리고 이 철수 작전을 계획하는 동안에 미국 해병대 1사단이 맞서가지고 이 장진호가 호수거든요. 그 이 물 주변이니까 여기는 더 추워. 여기에서 중국군 자기들보다 거의 10배 이상 많은 애들과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장진호 전투라고 6.25 전쟁 가운데 가장 미군에서 최악의 전투라고 생각하는 데가 여기예요. 물론 열심히 싸웁니다. 떼거지로. 근데 문제는 중국 애들이 진짜 떼거지로 와요. 낮에는 안 들립니다, 이 아들. 밤이 되면은 나팔 소리가 들려요. 뿌!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고 해갖고 미군 애들이 일나가지고 하늘에 이제 섬광탄을 쏩니다. 섬광탄 쏘면 한 1분 정도 이렇게 밝아지는데 하늘에 이렇게 쏘면 1분 동안 밝아지는데 하얀 눈 덮인 언덕에서 새카맣게 중국 애들이 몰려와요. 엄청난 공포입니다. 쏘면 다 맞아요. 총 가지고 쏘면 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진 총알 수보다 쟤들이 더 많아.
그 걔들이 막 몰려옵니다. 엄청나요. 중국 애들도요 완전 사활을 걸고 내려왔어요. 사활을 걸고 북한을 지원해 준 겁니다. 마오쩌둥이 정말 아끼던 첫째 아들 장남 마오 안닝인가 하는 사람도 여기에서 죽어요. 6.25 때 죽어요. 6.25 때 미국 폭격 맞고 죽어요. 그럴 정도로 중국도 완전 중국 공산당 중공이라고 할게요. 중공도 엄청 목숨 걸고 내려온 거예요. 거의 뭐 나라의 운명을 걸고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막 맞서 싸우게 되는데 나중에는 막 나팔 소리만 들어도 막 트라우마가 걸릴 정도. 와, 막 엄청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미국 1사단이 해병대 1사단이 시간을 벌어줄 동안에 흥남에서는 철수를 계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군과 우리 국군 애들이 모여가지고 흥남에서 철수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원래 군인들만 태울 생각이었는데 우리 철수한다니까 민간인들이 막 우르르 몰려왔죠. 걔들은 아마 북한 주민이겠죠. 뭐 어디 남한 주민들이 유엔군 따라가 올라갔을 일은 없잖아. 그 북한의 어떤 그 국민들 가운데 공산주의 싫어요 하는 아들 있을 거 아니야. 걔들도 한 10만 명 정도가 우리 데리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에드워드 알모드 장군이라고 저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내가 그 붙여놨어요. 9월에 뭐 인물인가 하면서 붙여놨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야, 민간인들도 다 태하라. 공간이 없습니다. 야, 대포나 무기나 이런 거 다 비워가지고 최대한 구겨 넣어. 그래서 민간인 10만 명, 군인 10만 명, 총 20만 명의 대규모의 철수 작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국제시장의 첫 장면이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밀려요. 끝도 없이 밀려. 네,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중공군과 중공이라고 분명 중국입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재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그 눈물의 일사후퇴라고. 1월 4일 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북한한테 이 서울을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요거 서울이 아니고 북한 평양이에요. 평양에 이제 다시 중공군이랑 북한군이 다시 내려온다니까 사람들 피난 가는 거. 이때 막 폭격 때문에 다리가 막 다 끊어져 있었거든요. 이때 미군 애들이 낮에는 폭격 막 계속 때리거든. 그래가지고 이 북한 여기가 다리가 끊어져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요게 아마 1951년인가 그때 퓰리처상인가 그 사진사들한테 주는 최고의 상이죠. 이거를 받았다고 하나? 뭐 하여튼 그래요. 뭐 이것뿐입니까?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죠. 우리 처음에 전쟁 일어났을 적에 처음에는 괜찮다고 안심하고 있으라 그랬거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그게 방송대에 나갔을 적에는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에 있었지만 뭐 사실 그런 거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대통령은 전쟁 나면 피해야 됩니다. 대통령 먼저 전쟁 났는데 뭐 폭격 맞고 죽었다. 북한의 포로가 됐다. 정말 골치 아파져요. 아무 일 안 하는 거 같아도 그런 거 가지고 욕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피난 가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가야지. 거기가 살아야 이 지휘 체제라든가 나라의 정치라든가 이런 게 그래도 자리를 잡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아무리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뭐 보면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갔다는 거다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전쟁 나면 도망가야 돼요. 특히 이 수뇌부는 도망가야 돼요. 잡히면은 더 머리 아파요. 알겠죠? 어쨌든 이 6.25 전쟁 나고 이틀째 됐을 때 이제 그 방송이 나왔나? 하여튼 그런데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한 둘째 날 밤부터 해가지고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저 막 산에서 막 번쩍번쩍 대포 소리도 나고
탱크 굴러가는 소리도 나고 총소리도 나고 총소리 되게 크거든요. 실제로 들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서울 사람들이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이야 서울에 다리가 많은데 옛날에는 서울에 다리가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강인도교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모인 거지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쟁, 6.25 전쟁 일어났을 초창기에 내가 이거 보니까 생각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객을 타고 해서 그때 사진이냐 하면은 아니고 이거는 평양의 사진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완전 빼곡했겠지 뭐. 옛날에는 막 피난 갈 때 보면은 막 소도 끌고 가고요. 막 가마솥 같은 것도 가지고 가고 하니까 이게 속력이 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수없이 모여드는데 근데 문제는 군인들이 명령을 받은 거죠. 시간을 끌어줘야 된다. 북한군이 내려올 시간을 끌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다리를 끊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는데 어떻게 끊어? 폭탄 설치해놓고 이걸 어떻게 끊어? 막 이게 딴반 해 갖고 얘기하니까 북한 군대 애들이 다 모여들거든. 그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북한군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대포 쏘고 여기 완전히 초토화되고 난 다음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명령을 받은 애가 여기를 폭탄을 해가지고 여기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난 가던 다리 위에 있던 사람들도 막 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왜 무섭냐 하면은 이런 게 무서워요. 우리의 상식이 통용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6.25 전쟁 동안에 민간인 학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애들이 마을로 들어온다 하면 공산당 가입하세요 라고 하거든. 그럼 공산당 가입하면은 공산당 가입하세요 라고 하는데 아들이 하나. 사실 이 6.25 때 보면은 이 북한 애들이 계산이 좀 착오가 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땅을 공짜로 나눠줍니다. 공산당 가입하세요 라고 하면은 진짜 벌떼같이 가입해가지고 북한 편이 돼가지고 열심히 싸워줄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나름대로의 토지개혁이 끝났어요. 땅 가지고 있어. 물론 30%씩 해가지고 5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게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북한이 땅을 공짜로 나누어 준다 했을 때 의외로 사람들이 동요가 없어요. 그래 돼가지고 이제 전쟁 시작해가지고 이제 북한 애들이 내려왔다. 공산당 가입해라. 잘 안 한다 하면 뭐 하는 거야? 겁주는 거지. 시범 케이스로. 누구? 군인, 경찰, 교사, 공무원 가족들 있잖아요. 야들 시범 케이스로 먼저 날아가요. 그게 나 같은 경우에 공산당 아무리 꼬셔본들 안 오거든. 경찰 가족, 군인 가족 마찬가지야. 얘는 아무리 공산당 꼬드겨도 안 오는 애들이다. 그럼 시범 케이스로 죽이고 시작하는 거야. 그게 전쟁인데 민간인을 감히 죽이고 그런 휴머니즘이 발동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 전쟁이란 건 그런 거예요. 물론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군사재판으로 따지긴 하겠지. 근데 이미 다 죽었는데 민간인을 죽여서 됩니까? 그 상황에 북한군이 총 들고 내려왔는데 공산당 가입하라고 하는데 민간인들 죽이려고 하니까 용감하게 나서서 민간인들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겠죠? 그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 오면은 또 멀쩡할 줄 알아요? 우리 군대 오면은 예를 들어 공산당 명단을 확보했다. 가면 또 쏴 죽이고 하는 거야. 저 북한군의 빨갱이 놈이구나 하면서 얘가 막 총으로 쏴 죽이고 하는 거야. 그게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우리가 오버워치하고 총게임하고 막 그런 전쟁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정말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모든 인간성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케바케겠지만 사람에 따라 있겠지만 그런 게 거의 이제 작동하지 않는 게 바로 전쟁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좀 얘기가 길었는데 다시 중국군이 개입을 해서 밀리게 되고 나중에 그 유엔군 대장이었던 메가더 장군은요 만주에 핵노착을 해요. 만주에 핵노착.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다.
확산되는 거는 우리의 그게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메가더를 소환하고 총대장이 바뀌어요. 뭐 하여튼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데 아유 하여튼 이게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서울을 다시 점령당하게 되는 일사후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뒤로부터는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다시 뭐 서울을 되찾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유엔군이나 이런 사람들도 현타가 오는 거죠. 우리는 과연 뭘 위해 싸우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꾸 이제 막 밀리니까 자꾸 밀리는 게 아니고 이제 전쟁에 진전도 없고 뭐 중국군도 한그 내려와서 이제 어느 정도의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계속 밀고 당기가 벌어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우리는 과연 뭐 때문에 싸울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 정도 했으면은 됐다. 고마 가자라는 의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유엔군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하고요. 다시 뭐 서울을 되찾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 그만하고 싶은 거야. 정전 회담, 뭐 휴전 회담이라고 해도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전 회담을 하게 됩니다. 1951년 6월부터.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돼.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은 뜻대로 안 돼. 가장 이제 그거 한 게 이 포로 석방 문제. 포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이제 상대방을 잡았잖아요. 우리도 북한군을 잡고 북한도 이제 남한이나 유엔군을 잡을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나 유엔군을 잡을 거 아니야. 걔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 우리 쪽의 입장은 지 원하는 대로 가게 하자는 거고 북한에서는 야, 그게 어디 있어? 본국에 무조건 송환해야지. 뭐 이런 거야. 그래 놓으니까 이게 계속 이 회담이 끝이 안 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였던 이승만은 뭔 정전이야. 쳐들어 올라가서 빨리 북진 통일하자고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그 동안에 애들은 계속 여기 국경선 있는 데서 계속 싸우는 거고 그러면서 사실 정전회담을 시작하고 이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1953년 7월 27일까지 약 2년 1개월 동안 군인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이때 전쟁은 전쟁을 끝나겠다? 서로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야. 어떻게 끝내? 그러면 계속 이제 과연 어쨌든 전쟁을 다 그만하고 싶어 하니까 정전이 됐건 휴전이 됐건 이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정전되고 휴전될 때 과연 우리 땅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거거든. 그래서 진짜 땅 따먹기를 위해 가지고 군인들이 갈려나갑니다. 여기서 피해가 제일 커요. 진짜 고지 하나 두고 그 높은 고지를 하나 두고 계속 싸우고 폭격 계속 날리고 산 높이가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폭격을 하도 때려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네. 그럼 이게 끝이 안 나요. 나중에는 이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 마음대로 포로를 풀어줘 버려요. 이승만은 자기 마음대로 포로를 석방시켜 버립니다.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휴전협정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마음대로 포로를 막 풀어줘 버리고 막 이렇게 돼서 다시 이 회담이 꼬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 미국이 체결한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이게 이제 전쟁 끝나고 맺어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약속합니다. 이게 1953년 10월 전쟁 끝나고 3개월 뒤에 맺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앉게 되는 거예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옛날에 나도 학생운동 했을 때 뭐 반미운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등 어쩌니 저쩌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었는데 사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역할이 되게 커요.
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애들도 함부로 못 쳐들어오고, 그리고 전쟁이 만약 일어난다고 해도 자기네 국민이, 자기네 군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6.25 때나 이렇게 미국이 진짜 헌신적으로 15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칠 정도로, 다치거나 죽었을 정도로 많은 병력을 밀어넣어 줬는데, 만약에 전쟁 났을 때 그렇게 해주겠냐고. 그래서 주한미군은 이런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뭐 주한미군을 뭐 주둔하는데 비용을 대달라니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는데, 뭐 하여튼 그건 또 진짜 좀 머리 아픈 일이긴 한데, 어쨌든 주한미군은 철수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뭐 그거 하지 않나.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강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준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승만을 설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결과 휴전, 정전이 성립이 됩니다. 잘 입에 안 붙어요. 나도 휴전이란 말을 옛날부터 더 많이 썼기 때문에. 1953년 7월 27일.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은 휴전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잠깐 쉬고 있는 거고, 정전이라고 했을 때는 잠깐 정지해 있는 거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종전선언, 전쟁을 종료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당시 정전협정이라는 거는 이름이 좀 길어요. 풀네임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공사협정에 관한 협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이 좀 길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당상자는 유엔군,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우리는 사인 안 했습니다. 우리는 사인 안 했어요. 이승만이 단단히 삐져, 이승만 북진통일 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니까 단단히 삐져 있었어요. 억지로 이거 달랜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대략 3년간의 전쟁이에요. 애초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6.25 전쟁, 특히 내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결과가 참혹해요. 이게 전쟁이 이겨도 이긴 것도 같지도 않고, 지면은 진대로 엉망진창이고, 그렇습니다. 자, 요건 이제 6.25 때 사진이죠.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Give me the chocolate. 맞나? 초콜릿 기브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원 화성인 것 같아요. 그죠? 수원 화성인 것 같아요.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거. 요거는 뭐 이때 당시 어린애들. 요거는 이때 뭐 참전한 뭐 미군인지 모르겠다만, 이게 보통 무덤에 하는 그 문인석, 석인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거거든요. 거기 가서 사진 찍은 건가 봐요. 이건 이제 뭐 전쟁의 풍경이고, 어쨌든 전쟁의 결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봤다 하는 이야기죠.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이게 끝이죠. 그렇습니다.